네, 두 번째로는 베어메탈 AVR MCU입니다. 여러분들이 베어메탈이라는 말이 아마 어떤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베어메탈이라고 하면 어떤 소프트웨어도 담겨 있지 않는 하드웨어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의미로는 PCB 베어보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회로를 설계하고 PCB를 완성했을 때 그 위에 디바이스나 저항 캐패시터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SMT 마운트하지 않았을 상태를 그전 상태를 저희가 베어 보드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MCU에 어떠한 언어를 코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은 하드웨어를 명칭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OS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8비트 디바이스에서 저희 마이크로사에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뭐 사용하지 않고 직접 코딩하는 걸 의미한다.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에 바로 얹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 마이크로칩에서 심플하게 제공하는 코드들이 있죠. 템플릿 형태로 각 디바이스 제품별로 시작하는 그런 방법을 베어 메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뭐 바로 핸즈온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베어메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엠피랩 XID를 통해서 베어메탈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하시고 거기에 main.c라는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핸즈온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뭐 뜬금없이 나온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걸 다룰 겁니다라고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을 다룰 겁니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차주에 직접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AT 타이니 817 익스플레인 프로라는 이벨리에이션 개발 보드가 필요하고요. 예, 저희 PC와 연결을 위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마이크로칩사의 데모 보드가 필요할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개발하기 위한 환경 툴이죠. 엠피랩 XID, 그다음에 타이니의 제품군에 대한 패키지, 그리고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pdep xid를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신다면 해당 패키지, 디바이스 패키지라든가 컴파일러가 이미 따라서 설치가 됩니다. 당연히 AVR 제품군의 GCC 컴파일러는 무료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XC8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이지만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코드의 오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그냥 조금 더 메모리가 로스된다라고 보시고요. 저희가 프로 모드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필요 없는 메모리를 관리해서 저희가 오티마이제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차주에 헬로 월드, 브레이크 포인트, 베리어블 와치, 그다음에 IO 뷰, 메모리 뷰 이와 같이 5개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코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헬로 월드에서만 조금 코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디버깅하는 기법에 대한 내용을 달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라든가 베리어블 와치, 그다음에 IO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IO의 동작이 올바르게 구동이 되는지, 또한 요즘에는 뭐 MCU들이 내부에 EEPROM을 달고 나오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EEPROM에 저장하는 값이 올바르게 저장되었는지도 직접 디버깅 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해당 내용을 차주의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베어메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생성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는 방법은 np랩 xid를 여러분들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np랩 xid를 실행하셔서요. 왼쪽 상단의 파일란에서 New 프로젝트란을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그 아래쪽에 바로 보이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아이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코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래와 같이 아이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탭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와 같이 프로젝트의 속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탠드얼론 타입으로 프로젝트 생성할 건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암 계열이라든가 픽32 계열을 선택하신다면 두 번째 픽3이 MCC 하모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뭐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과거에 저희가 엠피랩 X ID가 출시되기 전에 엠피랩 ID 버전 8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셨다면 existing 엠피랩 XID V8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과거에 사용하셨던 프로젝트를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할 부분은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군의 선택입니다. 금일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사용할 제품은 AT 타이니 817이고요. 그래서 패밀리군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마이크로칩 제품의 뭐 픽16 제품이라든가 픽18, 타이니, 메가 이와 같이 큰 그룹에서 패밀리 그룹으로 나눠놓고 소규모로 여러분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디바이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파트 네임을 알고 계시다면 이와 같이 AT 타이니 이렇게 8하고 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디바이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룰 AT-Type 817을 선택한 후에 네, 다음을 누르시면 컴파일러를 설정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 아닌 고민이 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디바이스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선택이 된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바로 그냥 넥스트를 누르시면 AVR GCC 컴파일러가 아닌 XC8이 선택이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신 내용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기본 코드를 짰을 때 컴파일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게 되겠죠. 그 부분은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혹시라도 주의 깊게 한 번 더 본인이 사용할 컴파일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저희 그 유료 제품이죠. IAR 컴파일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AR 컴파일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뭐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부분은 프로젝트 네임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프로젝트명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해당 프로젝트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 그 위치를 해당 위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폴더 지정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당 프로젝트의 로케이션에 위치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가 조금 스킵이 된 것 같은 감은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프로젝트 안에 타이니 AT 타이니 베어라는 앞서서 지정한 프로젝트명으로 헤더 파일, 임포턴트 파일, 링커 파일 이렇게 해서 소스 파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코딩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자, 메인 C 언어의 가장 기본인 소스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main.c라는 소스 파일을 생성하셔야 되는데요. 그 생성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성한 소스 파일에 마우스를 우측으로 누르시면 이와 같이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 New라는 걸 선택하시고 여기에 main.c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소스 파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형태가 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수정을 하셔도 되는 건데 일단 저는 제 스타일대로 main.c라는 걸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main.c라는 걸 선택해서
여러분의 소스 파일 폴더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코드를 생성하시려면 앞서서 제가 회로도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동작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발 보드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기본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보드와 같이 생겼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버튼하고 USB 포트가 있죠. 그게 이와 같이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USB 포트를 통해서 전원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셋 버튼이 있고 하나의 버튼 스위치 제로를 통해서 즉 PB5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받아서 GPI로 입력에 대한 처리를 하고 PB4에서 여러분들이 LED 즉 하단에 보이는 LE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작하시겠지만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 내용 또한 이와 같이 심플합니다. 이거는 뭐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고요. 차주에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하시는 내용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작성한 내용에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퀴즈를 이와 같이 설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앞서서 코딩한 내용을 프로그래밍 하시고 올바르게 LED가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스위치 입력을 올바르게 받고 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코드에서 브레이크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특정 포인트에 지정을 하셔서 해당 레지스터 값을 보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른 유무에 따른 그러한 조건을 어떻게 만족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대시보드, 아까 프로젝트 하단에 보시면 이와 같은 대시보드에 디버그 리소스란이 보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당 디바이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는 지원하지 않고요. 또 데이터 캡처 브레이크 포인트도 지원하지 않고요. 뭐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최저의 8비트 MCU이기 때문에 하나의 브레이크 포인트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리어블 와치입니다. 베리어블 와치라고 하면 지금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레지스터의 값을 집어넣지만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변수로 치환을 하거나 해당 변수를 가지고 코딩 작업을 진행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변수로 써 선언을 하실 텐데요. 베리어블 와치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 와치 창은요, 이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디버거 옵션에 가시면 베리어블 탭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차주에 같이 np랩 x id를 띄워놓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포트 B에 대한 값이 어떤 형태로 선언이 됐으며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고 값은 이와 같고 그다음에 헥스 16 진수로는 df 그다음에 데시말 형태로는 어떻게 나오고 바이너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지법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한 형태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둘러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IO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IO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npdef x 상단에 윈도우란에 들어가셔서 디버깅에 그다음에 IO 비율 하시면 이와 같이 앞서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해당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포트의 몇 번째 비트죠. 뭐 A 포트의 몇 번째 비트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어떻게 구성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UI를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특정 위치에다가 브레이크를 세워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UI에 IO 뷰란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드를 수정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동작 요구를 따지고 이런 것보다도 디버거를 통해서 직접 npdef x IDE의 디버그 기능을 통해서 IO를 제어할 수가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뭐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여기서 확인된 내용을 그냥 코드에 반영만 하시면 되겠죠. 그런 형태대로 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확인해 볼 사항은 이제 메모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디바이스에는 EEPROM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EPROM을 활용하는 함수인 제공하는 저희 빌트인 함수인 EEPROM 라이트 블럭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헬로 월드 또는 AVR say hi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셔서 EEPROM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뭐 이런 것 또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EEPROM 라이트 블럭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베어 메탈과는 조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자체도 풀어서 레스트에 직접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시트에 가이드가 되어 있는 대로 뭐 그렇게 하셔도 사실은 무관한 거죠. 뭐 근데 이제 저희는 이와 같은 함수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도 메모리 비유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냥 제가 빌트인 함수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은 뭐 뒤에 쭉 가면 나오겠지만 베어 메탈과 저희 MCC를 사용했을 때 코드 생성 크기가 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결론으로 같이 내리시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빌트인 되어 있는 메모리 라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헬로우 월드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메모리에 1400번지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EEPROM 메모리 뷰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올바르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